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 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종사자 근무대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종사자 근무대장인데, 이 종사자 근무대장이 시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죠. 왜냐하면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 종사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사자 근무대장은 결국에는 종사자의 근무 체계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일 뿐더러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할 때, 공단부담금 청구를 할 때에도 종사자에 대한 근무 내역을 입력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종사자 근무대장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사자 근무대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이 종사자 근무대장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사자 근무대장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이 종사자 근무대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사자 근무대장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일부터 한번 저희가 보시면 좋을 텐데, 글자가 이제 좀 작지만은 설명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근무대장은 먼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표지가 있고요. 그리고 급여 제공 직원 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급여 제공 직원 현황은 우리가 매월 이 현황에 대해서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직원 현황표 또한 월마다 바뀌는데 그 현황표도 함께 게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종사자별로 근무표가 작성되게끔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 근무표를 바탕으로 해서 직원 식사 현황 기록부까지 함께 포함을 시켜서 근무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무표 표지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처음에 보셨던 그 표지가 바로 이제 종사자 근무대장의 표지죠. 그래서 케어스토리 요양원, 저희 요양원 명칭을 넣고, 그리고 19년 몇 년 몇 월 종사자 근무대장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시설장님의 확인 서명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빠진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작성자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작성자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넣어 주셔도 좋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작성자 누구, 그리고 직종이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또는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지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뭐 쉽게 보고요. 그 두 번째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급여 제공 직원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자, 급여 제공 직원 현황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제 그 사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겠죠. 사진이 들어가고 연봉과 성명이 작성이 되게끔 된다. 자, 그래서 이 11월 급여 제공 직원 현황은 이제 상세 업무까지도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좀 자세하게 크게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내용 자체가 11월 급여 제공 직원 현황 해서 여기에다 이제 사진을 첨부를 하겠죠. 그리고 연번, 성명, 그리고 직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사회복지사 2급, 뭐 자격 면허가 들어겠죠. 그리고 자격 번호, 자격 취득일, 근무 시작 일자까지, 그리고 근무 형태는 전임인지 계약직인지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 연락처까지 같이 기재를 해서 이 급여 제공 직원 현황표를
시설에다가 이제 게시를 하게끔 되죠. 그리고 각 종사자별로 상세 업무를 여기에 기재함으로써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 선생님에 대한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도 상세 업무도 여기다 표현을 해주고 사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다 표시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급여 제공 직원 현황표가 되겠습니다. 이 현황표를 작성해 두면은 전체 직원이 몇 명이고 각 직원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여기 급여 제공 직원 현황에 이제 모든 직원의 내역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설장,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또 조리원, 그 외에 뭐 영양사, 뭐 물리치료사 다 들어갈 겁니다. 이 내용 안에. 그래서 각각 종사자의 상세 업무 내역도 기재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월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이 현황표까지 급여 제공 직원 현황을 이제 했으면 이제 현황표가 있죠. 그래서 이 현황표를 한번 보실 텐데, 자, 현황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코드를 각각 부여를 해 놓습니다. 이 근무 유형에. 자, 중요한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롱텀케어 홈페이지에 우리가 공단 부담금을 청구할 때 그때의 우리 종사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내용하고 이게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롱텀케어의 내용을 보면 직원 종사자의 근로일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입력할 때에 나와 있는 항목이 주간 제외 시간, 그 다음 야간 제외 시간, 그리고 1일 총 휴게 시간, 그리고 1일 실 근로 시간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급여 제공 직원 현황표와 그리고 각각 종사자 분들의 근무표에서도 롱텀케어에 입력하는 화면하고 동일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전에는 롱텀케어의 종사자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란이 달력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달력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달력이 페이퍼를 사용하는데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도표로 알기 쉽게 또 롱텀케어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에 이제 근무 시간, 근무 내역을 입력하는 그 화면과 동일한 구성 형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근무 유형을 A와 A1, C, D1, D2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시설에서 영문자를 부여하는 것은 다르게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무 유형 A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00시부터 09시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18시에서 24시까지 일하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지. 예를 든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야간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밤 10시, 즉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야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야간에 대한 근로시간은 00시부터 여기 06시까지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22시부터 24시까지 지금 일하는 상황이 되겠죠. 야간 근로가 바로 그 시간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주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하는 시간이 그렇게 되면은 06시부터 09시까지 3시간이 되겠죠.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조금 더 크게 해놓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좀 저희가 볼 텐데 이분은 지금 00시부터 09시까지 근무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00시부터 06시까지다. 그리고 06시부터 09시까지 3시간은 주간에 속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18시부터 22시까지는 주간에 해당하고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야간 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간 제외라는 게 나와 있는데 주간 제외 시간 결국에는 휴게 시간이죠. 그리고 야간 제외 시간 나와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야간 시간이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니까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야간 제외 시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두 개를 합쳐서 1일 총 휴게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총 근로하는 시간에서 1일 총 휴게 시간을 빼면 1일 실 근로하는 1일 실 근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A에서 지금 보시면 00시부터 09시까지 9시간이죠. 그 다음에 18시부터 24시까지 6시간입니다. 그래서 총 15시간을 근무하고 계신 상황이죠. 자, 15시간 근무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00시부터 07시까지를 휴게를 합니다. 결국에는 휴게 시간이 총 7시간이죠. 그래서 1일 총 휴게 시간이 7시간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간 제외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가 야간 시간인데, 야간 근로 시간. 그 시간 외에 지금 06시부터 07시까지 쉬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 제외로 1시간이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나머지 00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 제외 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야간 제외 시간으로 6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1 플러스 6 하면 7시간이 되는 것이고, 총 15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15시간에서 휴게 시간 7시간을 빼니까 결국에는 8시간 근무하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지금 D1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D1은 05시부터 09시까지 지금 일을 하세요. 4시간이죠. 그 다음에 17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합니다. 5시간이죠. 결국에는 두 개를 합하면 9시간이다. 자, 그 중에서 휴게가 19시부터 20시까지니까 1시간이니까요. 9시간에서 1시간을 빼면 결국엔 실근로 시간이 8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간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인데 이분은 그에 해당하는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휴게 시간에 있어서 19시에서 20시까지 쉬시니까 결국에는 주간 제외 1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딱 한 분만 더 해볼게요. 자, 이분에 대해서 볼게요. A1 형태. 근무 유형이 A1 형태죠. 자, 이분이 만약에 A1 형태로 근무를 했다, 하루를. 그러면 00시부터 09시까지 일을 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00시부터 06시까지가 야간에 속하게 되겠죠. 야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밤 10시, 즉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새벽 06시까지가 야간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00시부터 06시까지가 야간 근로가 되겠죠. 자, 그 중에 이분은 00시부터 07시까지 쉽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야간 제외 시간으로 6시간이 되겠죠. 왜냐면 00시부터 06시까지니까 야간 제외가 6시간이고 마찬가지로 주간 제외는 1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 9시간을 근무하는 데에서 7시간을 쉬는 거니까 결국엔 실근로시간은 2시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파일을 엑셀로 해서 사용하면 뭐 더 간단할 수도 있겠죠. 여기 함수를 다 걸어놔 가지고 쓰면은 뭐 간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저희가 시간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어차피 여기에 3시간 넣고 몇 시간 넣고 해야 되는 거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계산해서 넣는 것도 오히려 좋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래서 각각 종사자별로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강땡땡, 김땡땡, 최땡땡, 박땡땡, 임땡땡, 이땡땡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각각 이 코드를 여기다가 산입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A 형태로 1일날 근무를 한다. 그러면 00시부터 09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퇴근을 했다가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24시, 즉 빵빵시를 기준으로 날이 바뀌니까 이분은 토요일날 A1 형태로 근무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결국엔 빵빵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한다는 것이죠. 퇴근하고 나서 일요일날 A로 다시 근무를 하니까 보면은 00시에 다시 출근을 하시게 되는 거죠. 밤 12시에. 자, 그런 형태로 지금 근무를 하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그 근무 유형을 입력을 하면서 근무 체계를 이제 맞춰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상은 원래 이 급여 제공 직원 현황표를 만들 때에 물론 코드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를 요즘 건강보험공단 직원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시설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뭐 얘기들을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해드리는데,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동일 시간대에 몇 명이 근무를 하느냐, 그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원래 실제로는 동일 시간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게끔 했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 보시는 그 서식이 이제 시간별 종사자 근무 체계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그 보셨던 코드별로 해서 나타내는 것보다 오히려 이 하나가 이제 더 체계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제 보시면 시간별로 누가 근무하는지를 기재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00시부터 01시까지는 누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강땡땡 요양보호사, 그리고 여기에 임땡땡 요양보호사. 자,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 다음 최땡땡 요양보호사. 이 시간에, 즉 이 동일 시간 안에 이 세 명이 근무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00시부터 01시까지. 자, 그 다음에 01시부터 02시까지는 똑같은 사람이 근무할 수 있을 거예요, 야간에. 그죠? 또 02시부터 03시도 똑같이 근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03에서 04시에 최땡땡 요양보호사가 휴게 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두 명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시간별 종사자 근무 체계가 필요하다. 동일 시간에 누가 근무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나타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공단 직원분들께서는 이 내용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내용으로 작성을 해서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있었더니 이 내용보다는 오히려 코드로 좀 표현을 해달라라는 부분을 이제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이것도 필요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시간별 종사자 근무 체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 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 급여 제공 직원 현황표만 가지고서는 코드로만 나타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이걸 봐야 어떻게 지금 동일 시간에 지금 누가 있겠구나 하는 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한눈에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종사자별로 이 사람이 이 날짜에 어떻게 근무하는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시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동일 시간에, 즉 예를 들어서 00시부터 01시까지의 동일 시간에 누가 근무하는지는 솔직히 이 표에서는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고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또는 동일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때는 시간별 종사자 근무 체계를 둬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급여 제공 직원 현황표에는 어쨌든 코드, 근무 유형을 통해서 각 종사자별로 코드를 작성해줘서 근무하는 그 내역을 관리하게끔 한눈에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보시면 이 기준 근로시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기준 근로시간이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화면을 보실까요? 자, 위에서 그 기준 근로시간, 그 11월 급여 제공 직원 현황표를 보시면 기준 근로시간이라고 해서 168시간이 나와 있죠. 11월에는 168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명칭이 기준 근로시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여러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기준 근로시간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 11월 한 달간 반드시 근무를 해야지만이 인정해 준다라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종사자 한 명, 즉 예를 들어서 1명의 요양보호사가 우리 시설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걸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준 근로시간만큼 근무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168시간인가 11월에?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지금 2019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달력을 보시면 총 30일까지 있습니다. 11월은 총 30일까지 있는데 이 30일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30일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날, 결국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이 되겠죠. 그 날수를 뺍니다. 그러면 11월의 30일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몇 개가 되냐면 총 2, 3일, 그 다음에 9, 10일, 그 다음에 16, 17일, 그 다음 23, 24일, 그리고 30일까지 해서 토일만 9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남는 기간은 21일이 된다. 즉, 주 5일 근무라는 형태로 놓고 봤을 때 토일을 뺀 나머지 일이 결국에는 근로가 가능한 일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21일을 근로 가능 일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21일에 얼마를 곱하냐? 하루에 근무하는 평균 기준 근로 시간, 즉 8시간을 곱하게 되겠죠. 이 시간을 곱하면 168시간이라는 기준 근로 시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기준 근로 시간은 168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달을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고 하면은, 자, 요걸 잠깐 지우고 12월 달에 기준 근로 시간으로 한번 12월 기준 근로 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은 12월은 총 31일까지 있어요. 자, 31일 중에 토일이 며칠이냐? 1일, 7일, 8일, 14일, 15, 21일, 22, 28일, 29일까지 총 9일인데 성탄절이 있죠. 12월 25일에. 그래서 그것까지 하나를 더 치면 총 빼는 일수는 근로를 안 하는 일수는 10일이다. 결국에는 근로 가능 일수는 21일이 되겠죠. 여기에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 8시간을 곱하면은 결국에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168시간을 근무를 해야 요양보호사든 사회복지사든 간호조무사든 1인의 종사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근무를 했는데 168시간을 근무를 못하고 160시간을 근무했어요. 이렇게 될 때에는 종사자 1인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168시간, 기준 근로시간 이상만큼 근로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 168시간이라는 이 시간 안에는 연차에 대한 휴가까지도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루를 연차를 썼어요. 그러면 8시간을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나머지 16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1인의 종사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만약에 1인의 종사자로 인정을 못 받게 되면은 감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 기준 근로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리게 파악하면 큰일 나겠죠. 만약에 11월 급여 제공 직원의 그 기준 근로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만약에 160일로 계산을 했다. 160시간으로 계산을 했다. 그러면 상황을 봤을 때 다 160시간 넘네. 이분은 160시간이네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분은 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은 한 명의 종사자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감산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기준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각 개인별로 이제 근무표를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제 각 개인별 근무표죠.
그래서 아까 그 종사자 그 근무 현황표에 보시면은 코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좀 더 자세하게 크게 이제 확대를 시켜 놓은 내용이고, 거기에 일자별로 이제 주간 제외 시간, 또 야간 제외 시간, 또 총 1일 총 휴게 시간, 1일 근로 시간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종사자분들은 이 내용에 따라서 근무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무하신 날에는 서명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본인 서명하고 출근했을 때는 서명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바뀌어지면 당연히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뭐 정상대로 근무를 안 하고 근무 시간이 바뀌게 되었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수정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서명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계획을 한 근로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예상을 해서 계획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 근무표에 따라서 종사를 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확실한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제 부득이하게 근무하는 일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수정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하는 것이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예상했던 거하고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 근무표를 작성할 때에 종사자의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 근무표대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종사자와 협의를 한 내용으로 이 근무표 작성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서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 내용이 합계 시간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10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1일당 실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분이 지금 한 달에 210시간을 근무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거 가정에서 이제 올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기준 근무 시간이 168시간이었잖아요. 그 168시간을 이상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일명의 종사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분을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박혜어 요양보호사님 11월 근무표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화, 수, 목, 금, 토를 출근하십니다. 그리고 일, 월을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D2, 즉 8시 반부터 17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고 중간에 휴게 시간은 13시부터 14시까지 쉬시는 거죠. 그래서 주간 제외 시간으로 1시간이 잡혀 있고 1일 총 휴게 시간은 1시간이다. 그에 따라서 1일 실 근로 시간은 8시간인데 지금 11월 달에 하루 이틀 또 3, 4, 5, 6, 7 그다음에 8, 9, 10, 11, 12 그다음에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해서 22일간을 근무하시게 되고 22일 곱하기 8시간씩 하니까 176시간을 근무하시게 되죠. 그래서 168시간이 기준 근로 시간인데 그 이상 근로를 하셔서 1인의 요양보호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무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좀 살펴볼 게 있어요. 바로 직원 식사 현황 기록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보시는 것이 이제 직원 식사 현황 기록부인데 전체적으로 이 서식은 포맷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4로 조금 더 키울까요? A4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직원 식사 현황 기록부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11월 달 지금 저희가 근무표를 짰다고 쳐요. 11월 달에 이 선생님들께서 근무를 하셨죠. 자, 그럼 10월 달에. 자, 10월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근무표를 10월 달에 만들잖아요. 자, 근데 이분들이 10월 달에 다 근무하시고 나서 11월 1일에 저희가 10월 달에 근무한 근무표 내역을 봅니다. 보면은 각자 며칠간 근무했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이분이 22일을 근무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22일, 즉 하루에 한 끼씩 식사를 했다고 하면 22회에 식사를 하셨겠죠. 그래서 22회
식사한 거 곱하기 식재료 단가를 곱하면 44,000원이 되겠다. 자, 또 간호조무사 선생님은 21일간 근무했어요. 10월 달에. 그러면 42,000원.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21일간 했다고 하면 42,000원. 이분도 22일간 했다면 44,000원. 이분은 21일간 했다고 하면 42,000원. 조리원 선생님은 23일간 했다고 하면 46,000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총 금액을 합한 금액이 26만 원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10월 달 근무하면서 이 종사자 분들께서 이만큼의 식사 비용이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1일 날 이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10월 1일에 이 내용을 작성을 하면서 10월 1일에 합계금액 26만 원을 공단부담금 통장, 즉 운영비 통장에서 식재료비 통장으로 10월 1일에 26만 원을 지급해서 이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식재료비 및 간식비 통장에서 이 26만 원어치만 다시 직원 식재료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진행하는 것은 종사자가 식사하는 부분과 어르신이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 내용도 숙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그러니까 당월 1일에 지난달 근무한 일수를 각각 종사자별로 산정을 해서 식재료비 단가로 곱해서 그 금액별로 총액을 산정을 해서 그 총액을 운영비 통장에서 식재료비 및 간식비 통장으로 이체를 하고, 그 금액만큼만 식재료를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직원 식재료 구매라고 표현을 해서 돈을 지출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종사자 근무 대장과 그리고 직원 식사 현황 기록부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근무 대장, 근무표는 매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이 우리 시설의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근무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